안녕하세요. 강기정입니다. 2005년 831 부동산 정책으로 발표했다가 2012년 일시 중지되었고 또 다시 2017년 파리 대책으로 부활된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현재까지 법안 개정과 여야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지난번 제 영상 보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라 납부하는 것을 부담금이라고 하고, 재건축을 해서 새 아파트를 들어갈 때 기존 주택 평가 금액으로는 부족하다고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분담금이라고 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서 개발하여 조합원이 1인당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익금의 10%에서 최대 50%까지 재건축 부담금을 정부에 납부하라고 하는 것인데요. 정부는 이 납부된 금액으로 도로 정비, 신축 학교 설립 등 인프라 개선에 활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초과로 벌었으니 이 공익을 위해서 추가로 납부해라, 이런 뜻이겠죠. 이때 초과이익의 기준은 재건축 시작 시점에서 입주 완료 시점 사이에 부동산 가치 상승분에서 각종 비용을 뺀 순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순이익이 주변 주택가격 상승률을 초과하는 부분을 초과이익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지요. 전체 초과이익을 조합원 수로 나누면 1인당 부과해야 되는 초과 부담금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납부는 준공 4개월 이내에 청구되며 청구된 지 6개월 이내에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아직 이익 실현을 한 것도 아닌데 이건 너무 과하다, 그래서 2024년 개정안을 내놓게 되었는데요. 이 개정안의 핵심은 부담금 면제 기준을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구간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증가시키자는 내용인 거예요. 단 1주택을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최대 70%까지 감면해 주겠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거주 의무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이런 얘기들이 여야의 이견으로 아직 논쟁 중에 있습니다. 초과이익 환수제의 찬성 측 의견은 재건축으로 세대가 늘어나면서 자연 발생하는 상하수도, 전기, 오폐수 처리, 도로 유지, 학교 설립 등 인프라 개선 비용을 주택 가치 초과 상승분을 조합원이 당연히 부담해야 된다, 이런 의견인 거고요. 또 이런 모든 인프라 개선은 결국은 주택가격 상승에 한몫을 한다, 이런 관점인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초과로 벌었으니 공익을 위해서 내라, 이런 말이겠죠. 또 그렇다면 반대측 의견은 아직 양도하지도 않아서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에 대해 먼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 추후 양도 시에 양도세도 또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중과세다, 이런 입장인 것입니다. 또한 재건축 시 기부 체납 등으로 공공을 위해서 벌써 납부했는데 뭘 또 내야 되냐, 우린 낼 만큼 벌써 냈다, 이건 사유재산 침해다, 이런 관점인 것입니다. 더구나 초과이익금을 산정할 때 각종 비용을 차감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초과이익금을 줄이기 위해서 지나치게 아파트 고급화에 과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부의
양극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런 우려의 소리도 있는 것입니다. 2024년 11월 현재 서울에서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은 31단지에 부과되었고 1인당 평균 부담금이 1억 6천만 원 수준이고 전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68단지에 부과되었고 1인당 부담금이 1억 5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야의 폐지 찬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부과된 단지는 없습니다. 논란이 많은 사항인 만큼 개정된 법안과 결정 내용, 정부의 결정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초과 부담금도 잘 계산하셔서 자산을 지키는 데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